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몸 어디가 뻐근하거나 불편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9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한 노년 건강 전문가분이 평생 지켜온 비밀, 바로 우리 몸의 네 곳만 제대로 관리하면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김성훈입니다. 올해 57살이고요. 노년 운동재활 분야에서 25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대학에서 운동생리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지역보건소와 노인복지관에서 중장년과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직접 지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약 1,500건 정도의 개별 상담을 진행했고 집단 강의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강정보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제품이나 브랜드와도 협력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제가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것, 그리고 검증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광고나 후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건강하게 나이 드시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네 곳의 비밀 부위는 사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들입니다. 하지만 이 네 곳만 매일 5분씩 신경 쓰면 10년 후 여러분의 삶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봐온 수많은 사례들이 증명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내 질병관리청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38%가 낙상을 경험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발목 주변 근력 저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발목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건물로 치면 기둥이고 나무로 치면 뿌리입니다. 이 기둥이 흔들리면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런데 발목 바로 위, 종아리는 더 중요합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지만 다리 끝까지 내려간 피를 다시 심장으로 올려보내는 건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상급 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약 8,000명의 중년 이상 참여자를 10년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종아리 둘레가 평균보다 작은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약 32% 높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종아리가 약하면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발이 차갑고 다리가 자주 저리고 심하면 붓기까지 합니다. 이게 계속되면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종아리 관리는 단순히 다리 건강만이 아니라 심장 건강까지 연결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발바닥이나 발목이 뻐근하거나 아프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다리가 무겁고 휘청거리신 적은요? 오늘부터 해보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세수하러 가기 전 침대나 의자 끝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발끝을 최대한 위로 당겼다가 다시 아래로 쭉 펴는 동작입니다. 10번만 반복하세요. 그 다음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돌립니다. 각각 5바퀴씩이면 충분합니다. 저녁에는 의자에 앉아서 종아리 운동을 해보세요.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채로 발끝만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입니다. 이것도 10번이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양손으로 의자 팔걸이를 잡고 서서 해보세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까치발로 섰다가 천천히 내리는 동작입니다. 처음에는 5번부터 시작하고 일주일 후에는 10번, 그 다음 주에는 15번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만약 서서 하는 게 불안하시면 벽이나 책상을 붙잡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것입니다.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날짜를 적어두세요.
일주일에 5번 이상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발목 돌리기는 삐끗할 때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습니다. 이미 발목을 다친 적이 있으시거나 발목에 통증이 있으시면 무리하게 돌리지 마세요. 그냥 위아래로만 천천히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발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끼고 무리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로 발을 꼭 확인하시고 상처나 물집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만약 발목이나 종아리가 갑자기 붓거나 열감이 느껴지거나 빨갛게 변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건 혈전이나 염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발목과 종아리, 제2의 심장을 깨우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두 번째 비밀 부위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반은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골반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허리 통증, 엉덩이 통증, 심지어 무릎 통증까지 생깁니다. 국내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이 2021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50세 이상 여성 중 약 45%가 골반 근육 약화로 인한 요실금이나 자세 불균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남성도 예외는 아닙니다. 약 25%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골반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선 허리가 앞으로 굽습니다. 배가 나오고 엉덩이가 뒤로 빠집니다. 이 자세로 오래 있으면 척추에 부담이 가고 디스크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 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해서 자꾸 휘청거립니다. 이게 바로 낙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유럽의 한 노인의학 연구기관에서 2019년에 약 3,000명의 시니어를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골반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3년 후 낙상 발생률이 약 42%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은 낙상률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혹시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으로 팔걸이를 꼭 짚어야 하시나요? 또는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일 때 휘청거리거나 무릎을 짚어야 하시나요? 골반 근육 강화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동작은 브릿지입니다. 바닥에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그 다음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하세요. 그 상태로 5초만 버티고 천천히 내립니다. 이걸 5번만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니 3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엉덩이 조이기입니다. 의자에 앉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엉덩이 근육을 꽉 조였다가 풀기를 반복합니다. 마치 화장실을 참는 것처럼요.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이 동작은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옆으로 다리 들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붙잡고 서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무릎을 굽히지 말고 쭉 펴세요. 높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0cm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한쪽 다리당 5번씩 하세요. 이 3가지 동작을 아침이나 저녁 중 1번, 5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달력에 체크하면서 일주일에 5번 이상 하시면 됩니다. 한 달 후에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브릿지 동작을 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엉덩이를 너무 높이 들지 마시고 허리가 아니라 엉덩이 근육으로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세요. 만약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높이를 낮추거나 횟수를 줄이세요. 골반 수술을 받으신 분이나 인공관절을 넣으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고관절 수술 후 3개월 이내에는 무리한 동작을 피하셔야 합니다. 또 운동 중에 골반이나 사타구니 쪽에서 소리가 나거나 찌릿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바로 멈추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지금까지는 골반 주변 근육으로 중심을 잡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세 번째 비밀 부위, 목과 어깨의 연결 지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과 어깨가 만나는 부분, 그러니까 목덜미 아래쪽과 어깨 윗부분은 우리 몸에서 가장 긴장이 많이 쌓이는 곳입니다. 이 부분이 굳으면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방해받고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가 생깁니다. 국내 신경과 학회에서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 약 53%가 만성적인 목 뒷부분 통증을 호소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혈액순환 불량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부위가 중요한 이유는 뇌로 가는 주요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경동맥과 척추동맥이 바로 이 근처를 통과합니다. 근육이 굳으면 혈관이 눌리고 혈류량이 줄어듭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반쯤만 튼 것과 같습니다. 물은 나오지만 힘이 약하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일본의 한 노년의학연구소에서 2020년에 약 5,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목과 어깨 스트레칭을 매일 5분씩 3개월 동안 한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12% 향상되었습니다. 반대로 스트레칭을 하지 않은 그룹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뻣뻣하거나 고개를 돌릴 때 뻐근한 느낌이 드시나요? 또는 오후가 되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시나요? 목덜미와 어깨 경계선을 풀어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어깨 으쓱하기입니다. 양쪽 어깨를 귀 쪽으로 최대한 들어 올렸다가 힘을 확 빼면서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이때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어깨를 떨어뜨리세요. 이걸 5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긴장이 확 풀리는 느낌이 들 겁니다. 두 번째는 목 옆으로 기울이기입니다. 한쪽 손으로 머리 옆을 감싸고 천천히 반대쪽 어깨 쪽으로 당깁니다. 이때 절대 세게 당기지 마세요. 아주 부드럽게 목덜미가 늘어나는 느낌만 느끼면 됩니다. 그 상태로 10초만 버티고 반대쪽도 똑같이 합니다. 양쪽 각각 3번씩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목 돌리기입니다.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왼쪽으로 돌립니다. 절대 빠르게 돌리지 마세요. 천천히 마치 주변을 둘러보듯이 하시면 됩니다. 각 방향으로 5번씩입니다. 이 3가지 동작은 아침 세수 후나 저녁 텔레비전 보기 전에 하시면 좋습니다. 준비물은 없습니다. 그냥 편한 자세로 앉거나 서서 하시면 됩니다. 매일 하는 게 중요하니까 휴대폰 알람을 맞춰 두시거나 양치질 후에 바로 한다는 식으로 습관과 연결하세요.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목 돌리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뒤로 젖히는 동작은 절대 하지 마세요. 목 뒤쪽 신경이 눌릴 수 있습니다. 만약 목을 움직일 때 팔로 저림이 내려오거나 손가락 끝이 시리다면 즉시 멈추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어깨 으쓱하기를 할 때 숨을 참지 마세요. 숨을 참으면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또 목을 돌리다가 어지러움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앉으세요. 이건 혈압이나 혈액순환 문제일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목덜미와 어깨 경계선을 풀어 혈액순환을 돕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번째 비밀 부위, 우리가 가장 많이 쓰지만 가장 적게 관리하는 그곳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손목과 손가락 관절은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입니다. 밥 먹을 때, 옷 입을 때, 문 열 때, 휴대폰 쓸 때 계속 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작은 관절들이 굳고 약해집니다. 국내 류마티스 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62%가 손목이나 손가락 관절의 통증이나 뻣뻣함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여성은 약 70%로 더 높았습니다. 손목과 손가락이 약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선 병뚜껑을 열 수 없습니다. 단추를 끼우기 어렵습니다. 젓가락질이 불편해집니다. 이게 계속되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독립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영국의 한 노인 건강연구소에서 2021년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손목과 손가락 관절 운동을 매일 3분씩 6개월 동안 한 그룹은 일상생활 능력 점수가 평균 23%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옷 입기, 식사하기,
개인 위생관리 같은 기본 활동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혹시 아침에 손가락이 뻣뻣해서 주먹을 쥐었다 펴기가 힘드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병뚜껑이나 페트병 뚜껑을 열 때 힘이 안 들어가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신 적은요? 손목과 손가락 관절을 풀어주는 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목 돌리기입니다. 양손을 가볍게 주먹 쥐고 손목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립니다. 10바퀴 돌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10바퀴 돌립니다. 이때 팔은 편안하게 내려두시고 손목만 움직이세요. 두 번째는 손가락 펴고 오므리기입니다. 손가락을 최대한 쫙 펴서 5초 버티고 그 다음 꽉 주먹을 쥐어서 5초 버팁니다. 이걸 10번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니 5번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최대한 펴고 최대한 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손가락 하나씩 굽히기입니다. 엄지부터 시작해서 새끼손가락까지 한 손가락씩 천천히 굽혔다가 펴기를 반복합니다. 각 손가락당 5번씩입니다. 이 동작은 관절 하나하나를 깨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텔레비전 보면서도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한 번, 총 5분이면 충분합니다. 손목에 부담이 가는 일을 많이 하시는 날에는 중간중간 한 번씩 더 해주시면 좋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손목을 과도하게 돌리지 마세요. 손목 안쪽에 통증이나 저림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시고 방향을 바꾸거나 범위를 줄이세요. 만약 엄지와 검지, 중지 쪽으로 저림이 계속되면 신경과나 정형외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손가락이 특히 뻣뻣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다가 운동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절대 차가운 물은 피하세요. 관절이 더 굳을 수 있습니다. 또 손과 계속 오후 138락 관절이 붓거나 빨갛게 변하면 염증이 생긴 것일 수 있으니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네 번째 비밀 부위인 손목과 손가락 관절을 지키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하나로 모아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숙님의 1년 여정. 여기서 제가 직접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숙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정숙님을 처음 만난 건 2022년 봄이었습니다. 당시 73이셨고 무릎 통증과 어지럼증 때문에 지역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제 강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정숙님은 첫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걷는 것도 힘들고 계단은 아예 못 내려가요. 손도 아파서 손주 옷도 못 입혀줍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표정도 많이 지쳐 계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발목이 많이 약해져 있었고 골반 주변 근육도 거의 없었습니다. 목과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고 손가락은 아침마다 붓고 뻣뻣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숙님께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곳의 관리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다 하시기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첫 달에는 발목과 종아리 운동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침대에 앉아 발목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 2주는 5번씩만 하셨고 그 다음 2주부터 10번으로 늘렸습니다. 한 달 후 정숙님은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덜 무거워요. 아침에 일어날 때 휘청거리는 게 줄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달부터는 골반 운동을 추가했습니다. 브릿지 동작을 처음엔 3번씩만 하셨는데 한 달 후엔 5번까지 늘어났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목과 어깨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숙님은 어깨 으쓱하기를 특히 좋아하셨습니다. 이거 하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오후에 졸린 게 좀 줄었어요. 네 번째 달부터는 손목과 손가락 운동까지 모두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님은 이제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천천히지만요. 손주 옷도 다시 입혀주실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년 후 정숙님은 복지관에서 같은 또래 어르신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나눠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정숙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욕심내지 않았고 매일 조금씩 했습니다. 처음부터 4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체크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했습니다. 오늘도 했다는 작은 성취감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는 4곳의 비밀 부위를 살펴봤습니다. 발목과 종아리, 골반 주변 근육, 목덜미와 어깨 경계선, 그리고 손목과 손가락 관절입니다. 이 4곳을 매일 5분씩만 관리하면 여러분의 노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발목과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여기를 관리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낙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아침 발목 운동과 저녁 종아리 운동, 이것만 기억하세요. 둘째, 골반 주변 근육은 중심을 잡아줍니다. 브릿지 동작, 엉덩이 조이기, 옆으로 다리 들기,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을 짚지 않아도 될 날이 올 겁니다. 셋째, 목덜미와 어깨, 그리고 손목과 손가락은 일상을 지켜줍니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돕고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관절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25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검증 가능한 정보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습관의 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이 매일 쌓이면 그게 1년 후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 하나만 시작하세요. 발목 운동이든 골반 운동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당신의 몸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해볼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발목 위아래 10번. 둘째, 저녁에 브릿지 동작 5번. 셋째, 하루 중 한 번 목과 어깨 으쓱하기. 넷째, 잠들기 전 손가락 펴고 오므리기 10번. 이 4가지만 달력에 체크해 보세요. 일주일 후에 어떤 느낌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